자, 우리는 주택의 바닥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원하는 건 이쯤에 잡아서 바닥에 잡아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때는 금융위기였어 가지고 정말 공포가 어마어마했을 때고 사실상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잡는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났었으니까. 그리고 보시면 이때 금융위기 때 자본주의가 멸망했다, 자본주의가 이제 망했다라고 하실 때인데 그 전 집값이 90만 불이었었는데 단독주택 기준을 봤을 때 캐나다에선, 근데 금융위기 왔을 때 떨어진 가격이 80만 불보다 조금 떨어진 가격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결국은 20% 정도 떨어진 것밖에 안 됐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집값의 바닥을 잡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먼저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집값 하락해도 집장만은 여전히 힘들어. 네, 여전히 힘들다는 게 핵심입니다. 과거에도 힘들었고, 네, 지금도 힘들고, 그리고 앞으로도 뭐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얼굴에 뭐가 나서 지금 얼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잘생긴 얼굴도 아니어서 특별히 볼 필요는 없죠. 자, 토론토에 집을 살려면 연소득이 21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여기 뭐 밴쿠버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여기 핵심은 이겁니다. 주택 가격은 내려가고 있으나 아직도 비싼 수준이다.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이 또 여파가 또 지속되다 보니까 집값은 좀 떨어졌으나 뭐 지역별로 뭐 20% 떨어진 데도 있지만 거기는 또 마음에 안 드는 곳이고, 그죠? 사기도 애매하고 좋은 데를 사자니 집값은 안 떨어진 것 같고 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또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뭐 집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이 집값의 바닥을 우리는 잡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린치라는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마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저처럼 아마. 일단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주식 투자자자, 뭐 엄청난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이 사람이 마젤란 펀드를 운영을 했는데 마젤란 펀드는 아마 역사상 가장 최고의 어떤 수익을 낸 펀드로 기록된 펀드일 거예요. 그 마젤란 펀드, 전설의 마젤란 펀드를 운영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뭐 워렌 버핏 잘 아시죠? 뭐 벤저민 그레이엄 이런 사람들과 뭐 필립 피셔 같은 이런 사람들과 전설적인 매니저로, 네, 뭐 전설로 추앙받는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웃긴 게 여기 보시면 자, 1977년에서 90년대까지 마젤란 펀드는 연수익 거의 29.2%, 그러니까 30%라는 말도 안 되는 수익을 기록했는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마젤란 펀드의 투자자는 오히려 돈을 잃었다. 가만히만 놔두면 매년 30%라는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오히려 돈을 잃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낮아지면 팔고 또 수익률이 올라가면 사고, 비싼 가격에 사서 그렇게 또 싼 가격에 팔아버리는 거죠. 주식이랑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수익을 못 얻었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만 놔뒀으면 엄청나게 수익을 얻었을 텐데, 이런 전설적인 피터 린치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12가지 틀린 생각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바닥에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자, 아무도 어디가 바닥인지 모른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몸으로 받기 싫으면 내려갔다고 사지 마라. 물론 부동산과 주식을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제 바닥을 잡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바닥이 어디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싼 가격에는 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바닥에서 잡아야 되겠다, 최고로 떨어질 때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사실상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뭐 예를 들면 30% 떨어진 집을 잡는 법을 제가 뭐 꼭 그렇게 해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연구하고 준비되고 공부를 하고 그런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 막 바닥에 떨어진 집값을 여러분 앞에 딱 갖다 주고 입에 넣어주면서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꾼들이 아닌 이상 저도 그런 사람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꾼들이 아닌 이상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그냥 괜찮다는 주식이 아니죠. 집은 하우스 가격은 여기 보시면 어떻게 자본주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제가 좀 오래전에 뭐 조선에 대한 얘기도 한번 꺼낸 적이 있었었는데, 자본주의 역사가 되는 한 우리 집값은 집이 어떤 귀한 재화라고 생각해 볼 때
우상향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 차트를 봐볼 때 우리가 이 바닥에 샀으면 너무 좋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집을 사기 너무 좋았을 때는 저희가 살 수 있을 때는 아니었지만 1995년도부터 거의 뭐 5년 정도 이때 집값이 보면은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생각해 보면 만약 이때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아마 사람들이 좀 조롱했을 수도 있어요. 왜 집을 왜 사냐? 집값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떨어질 것 같은데 차라리 렌트 살지 왜 그래? 라고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한테 조롱 아닌 조롱을 받았을 테지만 하지만 이 시기를 이겨낸 사람들은 그 이후에 또다시 엄청난 자산 시장의 상승을 맛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건 꼭 뭐 집 얘기는 아닙니다만 투자의 기재 버핏이 34년째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땡땡땡땡 뭘까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봐봤는데 네, 버핏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바로 코카콜라라고 합니다. 네, 코카콜라는 이 사람은 무려 34년 동안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1998년부터 정말 1, 2달러 할 때가 있었대요. 그때부터 주식을 매집을 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코카콜라의 지분이 8%에 해당하는 지금은 현재 시장 가치는 29조, 그러니까 220억 달러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주가 추이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때 샀던 거죠, 그죠? 요때 아주 좀 1, 2부를 할 때 샀었는데 보시면 이 사람 지금까지 이 주식을 갖고 있는 건데 그 끝까지 역사를 답을 알고 보니까 너무 대단한 건데 이 사람이라고 해서 이때 샀다가 거의 뭐 20 몇 불이죠, 30 몇 불? 그때 올라갔다가 이때 떨어진 가격에 이때 떨어졌을 때 이 사람도 이때 팔 걸 이런 생각 안 해봤겠어요, 그죠? 이런 생각 했겠죠. 야 그때 고점이었네, 그때 팔고 지금 다시 사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정말 그거는 이제 쉽지 않은 건 거죠. 이 사람들 결국은 끝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전 고점도 넘어서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점을 못 넘어섰네요. 그 전에 그 전 고점을 넘어서고 또 그 이후로도 우상향하는 주식을 지금 맛봤습니다. 물론 코카콜라 같은 주식을 산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34년 동안 이렇게 잘 될 줄 알았겠어요, 그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이 사람도 장기 보유를 통해서 정말 자산의 상승을 맛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더 놀라운 건 분기당 44센트의 배당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배당금만 1년에 1조 3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돈인데 그쵸?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 1년에 배당금만 1조 3천억을 받네, 대단하다라고 느낄 텐데 아마 이때 살 때는 그 정도 배당금을 주지 않았겠죠? 만약 코카콜라 지금 주식을 산다고 보면 주식값이 뭐 비싸게 느낄 수도 있는데 배당금은 2.84%밖에 안 줍니다. 뭐 딴 거에 비해서 뭐 특별히 많이 준다고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버핏이 주식을 살 때 이때쯤에도 뭐 이 정도의 배당금을 받지 못했겠죠. 이때는 아마 살 때도 뭐 적당한 배당금과 가격이 적당하니까 샀다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집을 지금 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르긴 할 텐데 바닥에 잡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설적인 피터 린치도 바닥을 잡을 수는 없다. 바닥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버핏도 결국 이 고난의 시간, 어떻게 보면 모든 좀 힘든 시간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투자의 귀재가 됐고 지금 어마어마한 배당금도 받게 되는 결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측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시면 2023년 경제 불과 1년도 아니죠. 지금 몇 개월 뒤면 바로 2023년이 되는데도 경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침체가 온다.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뭐 세계의 어떤 경제 학자들이 침체가 온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등이 온다라고 예측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불과 1년도 내다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실 제가 오늘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집값 얘기 막 했어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집이 없는데 아들하고 딸이랑 3명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집을 살려고 하는데 아들은 반대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들은 반대한다고. 남자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매크로 분석하고 결국 결론은 때가 아니다. 지금 때가 안 좋다. 아들도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대요. 맞아요.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때면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제 결론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준비됐을 때
내가 준비됐을 때가 바로 그때가 때라는 거죠. 지금 어쨌든 연준에서도 속도 조절이 시사가 좀 되자마자 주단대 금리도 좀 하락세가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뭐 알 수가 없는 거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자,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결국 주식 시장 그리고 자산 시장은 우상향했다라는 거. 이거 하나 믿고 물론 이거 사서 플리핑 단기로 팔아야지. 내가 이거 사가지고 내년에 팔아 먹어야지. 이런 건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5년 이상 장기 거주하겠다. 내가 이거 사서 우리 가족들이랑 잘 살겠다. 뭐 이런 식의 투자 마인드라면은 뭐 여러분들이 예비됐을 때 준비됐을 때 언제라도 집을 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상으로 부동산 시장, 그 주식 시장 여러 가지 넘나드는 얘기를 했는데 뭐 좋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